자, 이제 알아두면 간편하고 편리한 타원과 삼곡선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 그럼 요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쌍곡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원에 대해서이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치? 사실은 정의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도 전부 정의로 다 유도할 수 있는 것들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만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잡다구리한 여러 공식들이 많습니다. 그딴 거 하나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로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지? 정의로 유도할 수 없는 것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정의랑 연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만 그래도 기억을 해놓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인 거야.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타원에서는 정리해볼게 이겁니다. 자, 타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지? 여기 초점 F'과 F가 있을 때, 자, 여기 타원 위의 점에서 이렇게 두께를 연결을 하는데, 항상 2차 곡선 문제를 시작할 때는 내가 정의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2차 곡선 위에 점이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 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이렇게 직각, 요때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저기 직각이 나왔다는 말은 사실은 여기는 이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과 같다 했어요. 이렇게 자, 원이 돌아가고 있단 말과 똑같은데, 이때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P라고 놓고요,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Q라고 뒀을 때, 자, 타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A제곱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그런 타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가 타원 위의 점인데, 그지? 해필이면 여기가 직각일 때 이 길이 두 개에 대해서 뭔가 규칙을 하나 발견을 해보자. 규칙을. 자, 먼저 PQ에 대해서 정의를 쓰고 싶습니다. 타원의 정의가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은 장축의 길이랑 같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A고 마이너스 A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인 2A가 돼야만 해요. 이게 타원의 정의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2C라고 배웠어요. 이게 C고 이게 마이너스 C니까. 됩니까? 자, 이 두 지름이 타원 입장에서는 초점과 초점 사이 거리를 지금 지름으로 삼고 있다고. 2C죠? 그러면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요 전체 제곱인 4C의 제곱이 성립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상태로 두 개로 우리는 요런 P 플러스 Q의 완전 제곱을 전개할 때, 그치?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 더하기 2PQ 이렇게 전개가 될 건데,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잖아. 요 놈은 2A를 대입해 4A의 제곱이 된다, 그치? 그리고 요 밑줄 친 요 놈은 4C의 제곱이라고 돼 있고 2PQ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식을 양변 2로 약분하고 난 다음에 PQ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Q는 2로 약분했다에 2를 묶어내고, 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다. 그런데 ABC 관계식이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에 의해서 여기는 요 놈 있잖아? 요 놈은 자 봐봐, 저 식에서 A제곱 빼기 C제곱은 B제곱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놈이 요 관계식에서 봐봐,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그냥 B제곱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두 개가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을 기억하자고. 저 두 개의 곱은 2B제곱인데 요거를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배의 작은 놈, 이렇게. 자, 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요거 그림이 A가 B보다 이렇게 클 때니까 결국 A제곱 B제곱 중에서 누가 더 작은 놈인지 봐. 얘가 더 작은 놈이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이게 작은 놈의 두 배가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림이 저게 아니라 있잖아.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 이 초점하고 초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돼 있고 여기가 직각이었다 치면, 이게 P고 이게 Q였다 치면, 요때는 PQ의 곱이, 이때는 누가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작잖아요. 따라서 이놈은 2A 제곱이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B 제곱이라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요때는
오히려 요거 두 개 곱이 더 작은 놈이 이 AB 중에서 작은 놈이 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PQ의 곱이 2A 제곱이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더 작은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겠냐? 당연히 뭐 요때는 요게 바뀌니까 더 작은 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한 놈이 이 두 개를 곱한 놈이 분모 둘 중에서 작은 놈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뭐 요렇게 일단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기억을 했다 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 몇 개를 볼게요. 외웠다 치고. 자,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가 사실은 이 우리 교재에서는 없었지만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런 타원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타원이 나와 있었겠죠?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직각이다. 이 P라고 했어요. 이게 F'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냐라고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P고요. 이게 Q니까 사실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배에 P 곱하기 Q 이게 답안이니까 그지? 그래서 원래 풀려면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정의대로 답은 2분의 1에 사실은 PQ의 곱이 작은 놈, 요 놈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배의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 놈이 2배의 작은 놈 약분하고 나니까 결국은 요 놈 자체가, 요 동그라미 친 자체가 요 놈의 면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9가 정답입니다. 자, 이런 걸 뭐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계셨다 한다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되는 거죠.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정의대로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20번 문제이고 우리 교재에서 풀었던 20번 문제. 문제는 다 봤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알파, 요 길이를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키면 지금 이 알파하고 베타의 곱이 10이라는 거 주어진 상태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0이라는 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질문이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이놈이 타원 위에 점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거 두 개 연결한 거 요거 두 개가 합이 장축의 길이다 쓸 거 아닙니까? 정의를 쓰겠다는 준비죠. 요 정도 타원의 점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결국은 잘 봐요 여러분.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H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요 O는 요 점 길이도 요 두 개의 길이도 C로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 놈의 중점과 요쪽 삼각형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놈을 우리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배우잖아.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랑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은 평행하고 왜 평행이죠? 이게 1대2 얘도 1대2니까 결국은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1대2일 테니까 이 길이는 2알파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중점 그 두 개를 연결하면 이놈은 밑변이랑 요거랑 평행하고 이놈은 길이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닮음이잖아.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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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닮음이면 이거 두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가 직각이었으면 여기도 반드시 직각일 거예요. 맞죠? 동일한 이유로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에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고 닮음이니까 여기는 2베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길이의 2배. 자, 이 상태에서 사실은 그때 풀이는 여기 원이 돌아간다를 통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야지만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만약에 여기가 개념이 부족해서 원이 돌아간다 그래서 대칭성을 사용한다 이런 걸 네가 못 알아차렸다 치더라도 알아요? 여기를 내가 세모라고 두고 여기를 만약에 네모라고 두면 이 타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뒀다고 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거 두 개 곱한 놈은 2알파 곱하기 세모. 요거는 여기는 요놈의 2배라고 했어요. 작은 놈의.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한 놈도 이놈의 2배일 테니까 이 두 개가 다를 수가 없죠. 같죠? 각각 이놈의 2배씩이니까 이 값이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잘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결국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이놈 곱하기 이놈이니까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의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 두 개가 같다는 말이 뭘까요? 이 직각삼각형 두 개의 면적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 보니까 여기는 요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위에 거랑 밑에 게 밑변을 공유하고 면적이 같으려면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지? 높이가. 그럼 여기서 튕겨 내린 이 길이하고 여기서 튕겨 올린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니까요. 높이가 같다는 말이. 그럼 이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로부터 여기 원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거 두 개가 똑같이 생긴 놈이 돼야만 하니까 이게 2베타였으면 여기도 2베타고 이게 2알파였으면 여기도 2알파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유추를 했으면 이제 풀이는 이렇게 가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이 두 개의 곱이 4알파 베타인데 그것이 아까 여기에 2배라고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 조건이 알파 베타가 10이라는 게 주어져 있었거든.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을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40이 되죠. 그럼 b의 제곱은 20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이 초점의 좌표가 5,0이라는 게 여기는 마이너스 5,0이라는 게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문제에서. 따라서 c의 제곱은 이게 5,0이었으니까 2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구하는 건 뭐였냐면 장축의 길이였는데 장축의 길이는 여기는 이놈의 2배잖아요. 이게 장축의 길이인데 이걸 L이라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L의 제곱이 얼마냐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놈 제곱은 4A의 제곱일 거야. 이렇게. 따라서 4 괄호 열고 여기는 이 A 제곱은 자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게 바로 A, B, C 관계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놈을 여기다 쓰면 요게 지금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요게 바로 요 A의 제곱에 해당되는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0이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이 질문 한 개 바로 여러분 질문 한 개 장축의 길이를 L이라고 뒀을 때 L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었거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초점도 다 주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서 원이 돌아간다는 걸 눈치를 못 채면 이 위에가 밑에 거랑 합동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챌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는 두 개를 곱한 놈이 이놈의 2배다라는 사실로부터 부족한 개념을 메꿀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제공됐다라는 측면에서 요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또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그지? 자, 이 문제도 잘 보면 재미난 게, 뭐, 저 타원의 방정식은 보니까 여기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여기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삼각형, 색칠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거 면적은 얘를 밑변으로 삼으면 사실은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높이 있잖아요, 높이.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자, 여기가 타원의 점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놨어. 근데 여기가 해필이면 직각이라네? 요게 또 등장을 했단 말이야, 직각. 그러면 우리가 P 더하기 Q는 장축의 길이, 즉 요놈의 2배니까 6이라는 걸 이미 정의로서 구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놈이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공식으로 요거의 작은 거의 2배, 4의 2배니까 8이라는 걸 우리 공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 두 개를 연립 안 하고도 요는 봐봐라. 더해서 6 되고 곱해서 8 되는 놈은 4하고 2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둘 중에 더 긴 쪽이 P니까 이게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이게 2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답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직각이라고. 이게 이와 같이 기출문제에 여러 번 등장을 했다는 게 이 문제를 한 번쯤 기억할까라는 이유인 거야.
기출문제 여러 번 등장했어요. 타원 안에 여기 직각을 이루는 점이 딱 등장해 있으면 이 공식을 갖다가 꼭 좀 기억해 놓자. 이 길이 두 개의 곱은 작은 놈의 2배, 둘 중에 더 작은 놈, 이놈의 2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니? 좋아요. 자, 여기 이제 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쌍곡선도 요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쌍곡선도 한번 기억을 해보는데, 자, 이 쌍곡선은 우리 풀어본 문제 중에서는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기출문제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하고, 뭐 단순한 겁니다. 쌍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점근선은 그렇게 않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C, 0 여기가 마이너스 C, 0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P인데 여기가 직각으로 나와 있더라 이거야. 그럼 당연히 요거를 지름을 하는 이런 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소리인 거죠. 그 소리인 건데, 자, 이거를 P라고 하면 헷갈린다. 여기 A라고 할게 그냥. 자, 이랬을 때 이 길이를 P라고 놓고 이 길이를 Q라고 놔보고 똑같이 한번 공식을 유도해보면 요거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가정했을 때, 먼저 정의를 가야죠. 당연히 정의 가야죠. P에서 Q를 뺀 놈, 이것이 주축의 길이인 2A가 된다. 이게 정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C가 될 거니까, 그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의가 있죠. P 더하기 Q의 제곱,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4C의 제곱이다. 자, 물론 이제 ABC 관계식은 요거는 간단하죠. 요거였어요. 되겠니? 자, 이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자, 이거는 P-Q의 제곱을 정비한다 치면 P제곱 Q의 제곱 마이너스 2PQ가 될 것인데, 요 자리는 2A를 집어넣어 봅시다. 전체 4A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4C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빼기 2PQ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되니? 양변을 2로 나누고 PQ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자, 2배를 묶어내고 요거는 C의 제곱에서 A 제곱 뺀 놈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요걸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고 2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보니까 C의 제곱에서 A 제곱 뺀 게, 요게 또 2B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쌍곡선은 이 AB 중에서 큰 놈 작은 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문자로 외워놓는데, 문자로 외워놓자의 위치를 기억해라. 상수항이 여기 1로 끝나는 놈은 PQ의 곱이 2B의 제곱, 요 뒤에 거의 2배다. 상수항이 1로 끝나면 뒤에 거의 2배. 근데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쌍곡선이 요와 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와 같이. 요렇게. 그래서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는데, 여기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그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또 직각일 수 있잖아. 이걸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했을 때, 이때는 P하고 Q의 곱이 뭐가 되냐면 2A의 제곱이 돼요. 저 때는 2A 제곱,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 상수항이 빼기 1로 끝날 때죠. 요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1로 끝날 때는 요 직각일 때 두 개의 곱이 요 뒤에 거의 2배가 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끝날 때는 여기 직각이면 이 두 개의 곱이 앞에 거의 2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알겠지? 저건 따로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쌍곡선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가 뭐 나왔냐면 말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봤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5의 제곱이고, 그지? 여기가 3의 제곱일 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두 개의 곱이 얼마냐, 이게 그냥 기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출 문제였어. 그래서 PQ의 곱은 여기는 이놈의 2배니까 18,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9의 2배니까 18.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타원 쌍곡선에서 여기 직각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도 상관은 없으나, 그지?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쌍곡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보다는 정의랑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런 거 뭐 잡다부리한 거 많이 외워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헷갈리기만 해요. 자, 하나만 더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 초점이 F'과 F 여기가 초점이라고 치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여기 위에 여기 위에를 P라고 할까요? 이런 쌍곡선의 점과 요 점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라고 할까요? 내접원. 자 내접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내접원입니다.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결국에 이 내접원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자 여기 있는 요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B 요 점을 C 이렇게 하면 둬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라. 요 쌍곡선의 점, 초점 요걸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건데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딱 존재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재미난 사실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데 봐봐. 쌍곡선의 정의는 자 여기다 쌍곡선의 방정식을 써놓고 가자. 자 이 상태에서 쌍곡선의 정의는 자 써볼게. PF'에서 PF를 뺀 놈이 2A가 된다. 이게 쌍곡선의 정의였는데 자 잘 봐 지금부터 PF'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PB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더하기 BF'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PF'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요놈 길이 더하기 요놈 길이로 쓸 수 있다고. 얘기 PF는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라고 쓸 수 있잖아. 자 PC 더하기 CF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A다 요 말이 되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공부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있잖아.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거는 공통이고요. 맞죠? 요거는 공통이고 잘 보시면 여기는 이게 사실은 이 반지름 이게 이렇게 같으면 이건 공통이고 이 길이 같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피타고라스 전리에서 당연히 같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는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원밖에 안 되면서 접선을 그으면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다시피 얘랑 연결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원밖에 안 되면서 접선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PB랑 PC. 그래서 이거랑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여기는 요 재미난 사실이 그러면 BF 다시 빼기 CF가 2A가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이거 아닙니까? 봐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죠. 즉 BF 프라임 대신에 나는 요거로 대치해도 되죠. F 프라임의 A로.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 CF 요거죠. 요거랑 같잖아요. 길이가 원밖에 안 되면서 접선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AF 요 길이가 2A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다라는 걸부터 맞나?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이놈은 나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잘 봐. 요거를 위치를 좀 바꿔서 쓸게. AF 프라임 빼기 AF라고 쓸게. 자 요거는 이런 말이잖아요. 요거의 우리나라 이거의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써보면 A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에 A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항상 2A로 일정하다. 자 뭐라고? A에서 F 프라임 A에서 F까지 거리의 차이가 2A로 일정하다라는 말이 요식의 의미잖아. 이건 다시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쌍곡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거죠.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식이 나한테 던져주는 말은 AF 프라임과 AF 요거 어떤 A라는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이잖아요. 그 값이 2A로 일정하다면 2A가 주축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저 A라는 점 자체가 바로 쌍곡선 위의 점이어야 된다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P가 어디에 놓여있든지 간에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내접원을 그리면요. 이 A라는 점은 무조건 여기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쌍곡순이의 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A, 꼭지점 여기. 여기에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니? 그러면 사실은 그림을 선생님이 삐꾸로 그렸지만 사실은 이 점이 바로 이 X축과 원의 접점이니까 이 원의 중심은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삼각형을 그리든지 간에 그 안에 내접원을 그리면 그 내접원의 중심의 X좌표는 반드시 꼭지점 위치여야 된다는 거야. 내접원의 중심의 X좌표는 반드시 꼭지점 여기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원은 이 꼭지점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알겠지? 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 무지 중요한 성질 중에 한 개입니다. 요것도 정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자, 다시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보면 쌍곡선이 자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든지 간에 그치? 쌍곡선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 초점 지나가 쌍곡선이 한 점 잡았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내가 그렸다고. 여기에 삼각형에 이렇게 원을 내접하게 그리면 이렇게 원을 내접하게 그리잖아. 그럼 이 원의 무조건 접점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쌍곡선의 꼭지점 접점될 수도 여기서 그대로 올라간 요 상황이 여기 요거 그대로 올라간 요 상황이 이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심의 X좌표는 무조건 여기 꼭지점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요 등식의 의미, 증명한 의미가 그겁니다.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접점은 무조건 쌍곡선 입장에서는 꼭지점 위치 여기서 접한다. 반드시 어떠한 삼각형이 그려지든 간에 그 안에 내접원은 반드시 이 꼭지점 위치에서 접한다.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삼각형을 그렸다면 원을 그렸을 때 꼭지점이 여기였겠죠. 원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을 그렸다는 거지. 아이씨 그림이 엉망이네. 멈추기 같은 거. 네, 이거 한 번 더. 그리고 똑바로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죠?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초점이 여기 있었고, 요런데 점을 잡았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 치자고, 이렇게. 이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내접원을 그리면, 그 내접원의 접점은 무조건 요점이 됐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접원의 접점은 무조건 반드시 여기가 돼야 된다. 여기 그대로 올라간 요점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중심의 X좌표는 떨어뜨리면 무조건 이 쌍곡선 입장에서는 꼭지점 위치에 떨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 등식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요 정도 말고도 뭐 다른 쌍곡선에 관련된 중요한 식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해도 늦지 않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왜 강조를 하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딴 거는 외워봤자 집만 될 뿐이야.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만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될 거고 그렇잖아. 그래야지 이걸 몰라도 정의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일 테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지. 특수한 성질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딴 거는 집만 돼. 요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때 필요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간편한 다음과 쌍곡선의 성질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